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여기에요. 상속세도 절감을 하고요. 사망 시에 사망 보장금을 받는 건 기본이고 내가 그동안 낸 모든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은요.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종신보험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우리의 노후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투자가 드는 변액연금이 있다고 해서 이어지는 코너에는 노후 준비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플랜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보험 다들 원하시죠? 그런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느끼는 세금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신보험일까요? 신경희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먼 훗날의 얘기라 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피하기만 했던 상속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요. 이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해서 채널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속세 정말 부자만 납입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살 예정이라면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명한 인물이죠? 누굴까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유명하신 분은요, 미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뽑혔고요. 그리고 $100의 지폐의 초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자,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죽음과 세금은 바로 꼭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역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과 세금이 합쳐진 단어는 뭘까요? 바로 상속세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도 상속세에 관한 이슈가 있었죠. 어느 대기업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는데요. 상속세를 많이 낸 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룹은 12조의 상속세를 냈고요. 그 밑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봤을 때 이런 대기업들만 상속세를 내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값, 서울의 집값만 계산을 하셔도 집값이 계속 1년 사이에 몇억 개 뛰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2021년 4월 통계에는 서울의 25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상속세
보통 우리가 기동량으로 들었을 때 뭐 상속세는 10억이 넘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충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집값만 해도 10억이 넘기 때문에 10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세라는 것은 우리 전 재산 있죠.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이나 은행의 저축이나 금을 갖고 있던 주식을 갖고 있던 내가 사망하신 분은 모든 재산을 다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산에 대해서 다 상속세를 물리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를 빼드리는데 자, 여기 굉장한 공제, 빼드리는 것들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생각하기도 쉽죠. 숫자가 나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알려드리면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 시점에 살아계신 배우자분이 없고 자녀만 있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은 5억을 차감하고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7억이고요. 자녀와 배우자 두 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면 10억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10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11억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지만 배우자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6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준비하셔야만 한다는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율은 이 6억이다 그랬을 때 6억의 상속세를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세율이 있는데 자, 여기 1억부터 30억까지를 세율을 구간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구간은 바로 10억 이하부터 30억 이하까지가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조금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산이 21억 원을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살아있어서 상속에서 공제 빼드리는 금액이 10억이면 상속가는 11억이 됩니다. 자, 11억이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30억 테이블에 해당돼서 40%의 세율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공제받는 금액이 앞에서 제외한 세금을 빼고 나면 총 상속세액은 2억 8천만 원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다 있어서 공제를 10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억이 아니고요. 5억입니다. 5억을 계산하면 11억이 아니고 상속가액은 16억이 되는 겁니다. 자, 16억에 대해서 40% 상속가액을 준비한다면 상속가액은 4억 8천만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배우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배우자가 없고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남편분이 사망하셨을 때는 배우자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남편분 사망 후에 배우자가 또 부인이 사망한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죠. 그럼 2차 상속은 당연히 상속세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속세 재원 마련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준비하신 분들 드문데요. 자,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상속세 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물론 현금으로 한꺼번에 다 내신다면 가장 좋겠죠.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매년 1년마다 5년 동안 만약에 상속세가 1억이다 그러면 2천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납입하는 걸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 세율 지급 같은 경우는 1.8% 이자를 납입하는 게 연부연납이고요.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납입니다. 물납은요, 물건으로 대신해서 납입하는 거죠. 그 경우는 뭐냐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른 집도 있습니다. 그중에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상속세를 대신해서 납부를 하겠다라가 물납인데요. 물납, 내가 내고 싶은 것을 납입하는 건 아니고 국세청이 가장 좋은 것, 앞으로 올라갈 인상폭이 높을 그런 물건에 대해서 국세청 마음대로 집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손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부동산 매도입니다. 이 부동산 매도를 할 때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도하는 순간 시가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에는 지가보다는 시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속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급매 처분 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상속세를 지금 준비하신다면 상속세 절세하는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여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미리 증여하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속세와 똑같은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증여를 매년 10년마다 계속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증여를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방법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지정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상속세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경감을 받을까요? 자,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런 크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국세청까지 조언할 정도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데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님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지만 다 보장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요 부분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돈을 내는 걸 돈입니다. 자녀가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것도 자녀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수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입이 있는 자녀가 실불입자라고 하면 상속은 내가 불린 돈이 아니고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고 내가 재산을 불려서 받는다면 이건 상속이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이 자녀가 수입이 없는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자를 하신다면 상속세 면제받으실 수 없고 꼭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수입원이 없는 자녀가 무슨 돈으로 돈을 냈겠어요? 바로 아버지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는 자녀가 돈을 내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부모님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셔야만 상속세를 한 푼도 납입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돈을 받은 돈을 갖고 나머지 상속세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가장 좋은 종신보험이겠죠.
자, 우리나라 보험사에는 종신보험이 한 회사당 10가지, 20가지 이상 다 갖고 있고요. 수천 가지의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금 2억을 가입하려면 매월 58만 8천 원을 매달 불입을 하다가 사망 시에 2억을 주는 종신보험.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신보험은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주는 건 똑같지만 내가 낸 돈, 여태까지 내가 낸 돈까지 돌려주는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 40만 4천 원을 내면 사망보험금 1억과 40만 4천 원을 20년 동안 낸 금액은 9,696만 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신보험은 이런 종신보험인데요. 조금 한 케이스로 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 연령 50세 남자분입니다. 20년 동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40만 4천 원인데요. 자, 사망은 언제 할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사망할 수도 있고 늦게 사망할 수도 있죠. 자, 오늘의 종신보험은 납입하는 중간에 사망을 하셨다라 그러면 내가 낸 돈 플러스 사망보험금입니다. 5년 있다 사망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 플러스 2,424만 원이기 때문에 1억 2,424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1억을 받으실 수 있고요. 15년 후에 사망하실 때에도 내가 낸 돈 플러스 1억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금융상품이 1억을 들쑥날쑥 등락이 없이 확정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종신보험 보험료는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실 수 있는 종신보험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 종신보험하면 내가 무슨 암 환자였다, 고혈압 있다, 당뇨가 있다, 무슨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이것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들이 있어서 종신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두 번째 종신보험은 아프셨던 분, 현재 약을 드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종신보험입니다. 자, 20년 동안 납입하시고요. 월 40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22만 9천 원부터 60세 51만 1천 원까지 매월 납입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세 27만 5천 원에서 60세 65만 9천 원이면 사망보험금 1억과 내가 낸 돈을 다 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두 번째 플랜입니다. 아무래도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안 아프신 분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드리기 때문에 손해가 한 푼도 없습니다. 자,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세 여자분 30만 원대부터 60세 68만 2천 원을 납입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남자분들 40세 39만 3천 원, 60세 88만 4천 원이면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는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큰 금액 납입하기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사망보험금을 1억을 받지 않고 1,000만 원을 받으시는 플랜을 준비하신다면 매월 납입하는 돈은 8만 8,400원을 납입하시게 됩니다. 자, 240개월을 납입하시면 총 납입한 금액이 2,1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120만 원 원금과 사망보험금 1,000만 원까지 해서 3,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만 원대에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미리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신보험은요. 내가 낸 돈까지 다 돌려드리는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확정적으로 준비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 완료 시에는 환급률이 100%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실 수 있는 상속세 플랜입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최소 500만 원부터 최고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플랜 사망보험금 상속 이 생각만 하지 않으셔도요. 난 상속을 안 해도 장례비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 500만 원으로 4, 5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장례비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장례비 보험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세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 딱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서요. 이 상속세 절대 전혀 안 내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속세가 아예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종신보험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낸 모든 보험료를 우리 자녀분께서 고스란히 다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내 돈 물려줄 때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보험료를 또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고 하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유일한 조건이다 보니까 방송 보시고 지금 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자가 0098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자녀분의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좋다라고 국세청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분도 좀 부모님의 보험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셨대요. 자, 이렇게 수술력이 있는 부모님께서도 이 종신보험을 혹시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플랜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프신 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이런 문자가 온 것 같은데요. 자, 가입 조건은요. 5년 이내의 중대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을 앓고 계신다면 5년이 지나셨다라면 완치하고 5년이 지나셨다라고 한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시고 그리고 3개월 안에 3개월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새로운 진단을 내리면서 입원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 요 세 가지만 없으셨다라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와, 사망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이 325 조건만 딱 통과가 되시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병력이 있는데 혹은 우리 부모님께서 병력이 있으신데 라고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께서도 부모님의 종신보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가 또 왔네요. 2121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나이가 많으면 납입 기간이 짧아지나요? 라고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납기가 짧으면 내가 낼 보험료가 비싸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나이가 많으면 납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아마 이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종신보험들이 나이가 많으면 5년 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보험료가 뭐 700만 원, 800만 원 뭐 이런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내가 낸 돈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적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준비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종신보험은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길게 20년까지 쭉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75세까지 20년이 납입이 가능하시니까 방송을 보고 빨리 문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들 납기 길게 해가지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종신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이가 좀 걱정이신 분들도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이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래너의 강희 씨가 함께했고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사망 보장 가져가면서 낸 돈 돌려주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코너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 원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방은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거 네.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내가 정말 저렴하게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 내가 가져가는 이득이 크다면 네. 당연히 좀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런 연금 보험을 좀 만나본다고요? 네. 제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연금들을 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비교를 해서 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까지 연금액이 나올까? 제가 계산을 계속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1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얼마가 되죠? 1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은 뭐 매달 1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년이면 네. 1200. 1년이면 100만 원에? 네. 120만 원에? 아니죠. 10년이면 10년이면 1200만 1200만 원이고. 네. 그러네요. 1200만 원인데 제가 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네. 제가 찾았잖아요. 6배나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 내가 낸 돈의 총액 곱하기 6배요? 네, 네, 맞습니다. 오, 그런 네.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오늘 제가 그래서 연금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이렇게 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아마 50, 6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 연금 준비를 못 했는데, 이거는 연금 준비 나도 가능한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플랜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50대, 60대 분들도 충분히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인데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배, 정말 1,200만 원을 냈는데 7,2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반응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은행에 네, 돈을 넣어놔도 돈 늘어나는 걸 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뭐 얼마 안 내고 1,200만 원을 이제 10년간 냈을 때 네네. 7,200만 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예시로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처음부터 아예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래요?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자, 보시겠어요? 네, 1,200만 원을 냈는데 25살 남자 기준입니다. 월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씩 저축을 해요. 네. 그럼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1,200만 원에서 내가 연금을 개시해서 보통 연금을 한 65세, 70세 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요. 그래서 한 65세,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해서 한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30년이나 한 35년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총액이 한 7,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아, 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네. 정말 6배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노후 준비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면은 노후 준비 제대로 하셨어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이제 성장해 있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 예, 당연히 자녀에 대한 교육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많은 목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40대, 50대가 넘어가서 그때 연금을 준비해야지, 노후 준비를 해야지 하면 10만 원, 20만 원도 굉장히 좀 어렵게 돼요. 네. 그리고 20대, 30대 때는 미리 준비하면 너무 좋은데 20대, 30대 때는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겠어요? 네. 아유, 뭐 당장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뭐 아니면은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 돈을 쓰느라고 네네. 모으기는커녕 부족하다고 다들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주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 학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목돈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를 못해서 이제 50대가 넘어갔을 때는 이미 많은 목돈들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여력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새로 저축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결혼을 해서 주택이 예. 필요해서 주택 자금을 마련을 하면 대출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자금을 대출을 갚게 되죠. 대출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자녀들이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럼 20대가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쵸. 등록금을 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십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한숨 좀 돌렸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네. 그런데 그때 되면 50대가 되죠. 그때 되면은 이미 조금 늦은 네, 시기라는 거죠. 네, 핑계가 맞습니다.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는 그래서 더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새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가정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가로 저축을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새로 저축, 계속 모았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노후 준비는 결국에 못 하잖아요. 가로 저축은 이렇습니다. 대출을 갚을 때도요.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학자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적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10만 원씩이라도 오랫동안 저축을 해서 나중에 이자를 불려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대출도 갚고요. 학자금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후 준비도 모든 게 다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작은 돈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로 저축이 아니라 가로 저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노후에 대해서 막막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뭐 개인에게 혹은 부부가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노후 준비하면은 또 나는 한 달에 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표를 이제 통계를 준비했는데요. 부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생활비는요. 한 176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네. 적정 생활비 한번 보시겠어요? 적정 생활비는 243만 원입니다. 아유, 훨씬 크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나가는 세금과
네, 그리고 뭐 대출금과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소비들 때문에 사실 한 300만 원 가까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쓰시기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개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개인의 최소 생활비,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한 108만 원 정도라고 최소 생활비가 나와 있는데 적정 생활비는 50만 원이나 더 높은 158만 원입니다. 아, 지금 네. 저희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니까 뭔가 준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금이 이제 없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보통 거의 국민연금을 들고 계시고 네. 이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문가님의 시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내가 나중에 노후 때 받을 이 자금이 100만 원을 준비할지 200만 원을 준비할지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정말 158만 원이면 내가 혼자 살 때 적정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과연 몇 층으로 내 연금을 준비를 해놨을까?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국민연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국민연금을 기대하시는 10명 중에 9명은 국민연금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불안감을 이미 느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무언가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회사 다니면은 퇴직할 때 그 퇴직연금도 네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보다 한 단계 더 준비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1층에 대한 보장만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형태고요. 만약에 나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퇴직연금까지 준비가 됐어라고 하면 표준적인 생활 정도를 할 수 있는 2층 정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연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연금 플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개인연금을 준비하셨다면 3층을 준비하셨는데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국민연금만 있으시거나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좀 더 좀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개인연금을 꼭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금이 이제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주식도 많이 하시는 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연금 준비가 또 되나 봐요. 네, MC님, 저 네. 근데 갑자기 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네. 네, 혹시 남편감 예. 중에서 예. 공무원, 군인, 그다음에 뭐 어떤 직업들, 직장인 이런 중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어떤 직업이든 상관은 없는데 조금 안정적이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대부분요, 네. 20, 30대 분들이 요즘에 공무원 준비를 그렇게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공무원이나 군인을 굉장히 선호해요. 특히나 재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재혼 상대자로 1위가 연금이 많은 사람. 네. 제가 또 이거는 또 처음 듣지만은 네.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좀 안정을 갈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내가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금을 이렇게 많이 외쳐요.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이렇게 많이 갈망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아까 말씀하신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쵸. 연금 준비는 10% 내외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연금 준비는 거의 안 하시고 계시다는 네 건 맞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지금 투자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네. 주부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는 많이 하시지만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실제로 보장 분석을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보장성은 많은데 저축성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 투자는 좋은데 연금보험은 싫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연금보험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성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당장의 투자다 보니까 네네. 연금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연금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뭐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연금 플랜이 바로 변액연금 플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투자는 계속 투자를 할 때
사고팔고를 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사고팔고를 하면서 과세를 계속 부과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부과가 되면서 수수료도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변액연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이 변액연금은 이자가 계속 쌓이죠.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가 계속 쌓이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을 이제 개시하게 돼요. 그럼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가 남아있는 내 큰 목돈이 계속해서 투자가 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투자가 된 이 수익률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수익에 대해서는 보통 과세가 되지 않나요?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래요? 네, 모든 돈이 다 이자와 내 연금액까지 비과세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금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껴서 요즘 네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시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만 있는데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연금에서는 그냥 세금이 없나 봐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매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산이 좀 있는데 나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해결하려고 해. 네. 부동산으로 좀 자산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유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자산을 준비하실 때 이 세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만으로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걸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어나갈 수 있는 세금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절세 효과가 확실한 변액연금을 만나볼 텐데 네. 두 가지를 좀 추려온 것 같아서 네. 비교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나 변액연금 아는데 나 네. 기존에 갖고 있었었어. 변액연금 수익률 100%도 안 되잖아.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 원금을 100%도 만들지 못하잖아.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과거의 변액연금과 지금 제안해드리고 있는 이 A사의 변액연금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예. 과거의 변액연금이 왜 수익률이 저조했냐면요. 우선은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금리를 따라가는 최저 보증 옵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면 내 연금액, 최저 보증은 되나 그 최저 보증 이율이요 0.5에서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8년 동안 냈는데 내가 연금을 알아보니까 그대로 나도 8년 동안 낸 게 10만 원씩 냈는데 10만 원씩만 받게 된다라는 거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안해드리고 있는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플랜은요 실적 배당형 연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돈이 계속해서 투자도 되고요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투자가 되지만 수익률에 상관없이 연금액이 산정된 이후에는 그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변액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면 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뭔가 확정이라는 글자에 딱 꽂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수익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어떨까요? 수익률 면에서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10년 이상 운영된 펀드들만 제가 평균 수익률을 한번 내봤거든요. 한 6% 정도가 넘어갑니다. 6%가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꽤 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액은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아?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10년 이상 운영된 펀드들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변액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들이 다 수익률이 잘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플랜처럼 10년 이상 운영됐는데 그 평균 수익률이 일정 이상 높아야 수익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변액연금이랑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시는 최근에 나온 연금이랑 비교를 해주시면서 왜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플랜과요. 연금액을 비교했을 때 좀 연금액을 많이 주는 또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두 가지 회사에서 가장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연금 지급 방법입니다. 연금 지급 방법이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실적 배당형 연금 전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 돈을 투자해 주고요. 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게 이 A사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유병자는 연금액을 더 줍니다.
유병자를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유병자면은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연금을 더 네. 많이 준다고요? 더 많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요. 그게 엄청나게 중증이 아니시더라도 기준 정도에 부합하면요. 그 연금액을 기준 표준치보다는 더 많이 지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유병자에게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플랜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플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죠.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뭐 최강 연금이다라고 하면서 좀 꼽아 오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 좀 만나볼게요. 네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실적 배당형 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 돈을 계속 투자해 주는 거죠. 연금을 받을 때도 남아있는 목돈은 굉장히 큰데 그 돈을 그대로 놔두면 아깝잖아요. 계속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게 투자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유병자는 연금액을 더 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액은 나는 관리를 못하는데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옵션이 더 중요한 옵션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AI 펀드 자동 관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관리를 로봇이 자동으로 운영을 해줘요. 이렇게 예. 이자 수익률도 내가 받는 연금액도 이 모든 이 금액이 전부 비과세로 내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자가 참 매력적이거든요. 네네. 저희 그럼 얼마 내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5살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0만 원씩 저축하면 아까 7,2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10만 원만 더해서 2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2배니까 2,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를 조금만 더 냈을 뿐인데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억소리가 나게 바뀌대요.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네, 10만 몰랐습니다. 원만 더 냈을 뿐인데 그러면 1,200만 원을 더 냈을 뿐인데 이 1,200만 원의 이자는 8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8천만 원만큼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네네.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연금 준비 일찍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몇 살 때 준비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연금의 차이가 날까요? 네, 그래서 제가 25살과 35살, 20대와 30대가 연금을 준비할 때 연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월 10만 원씩 동일하게 1,2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모았는데 연금액은요. 25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35세는요. 2천만 원이 더 적은 5,200만 원입니다. 네, 10년을 빨리 저축을 하면 내는 돈은 동일한데 2천만 원을 내가 더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금액을 조금만 더 내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면은 연금을 어마어마하게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 의견 듣겠습니다. 원픽으로 결국에는 좀 꼽아주시는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좋은 건지 변액연금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A사 변액연금이 왜 이렇게 좋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유병자는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수익률까지 모두 다 비과세로 내 연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원픽은요. A사 변액연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A사 원픽 연금보험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낸 돈의 최소 6배 전후로 그 이상으로 한번 연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이 주식이나 채권을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연금액을 몇 살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노후 준비는 일찍 할수록 더 여러분들께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방은영 전문가님과 토마플랜 앱일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문자가 도착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3098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보니까 제발 암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간단한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신경희 전문가님, 간단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암에 대해서 재발이 좀 늘었다고 해서 재발 암에 대한 보험도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혹시 뭐 가정력으로 해서 암에 재발한 경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재발암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다 이런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암보험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될 게 암은 진단비가 일회성이잖아요. 딱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암에 걸렸다. 그 두 번째로 재발이 생기거나 새로운 암이 생겼을 때 그 암 진단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받으실 수 있는 게 입원비나 수술비 아니면 뭐 새로 가입하시는 항암 치료비 이런 구조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보험료의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면 그 재발암까지 가족력까지 고려하신다면 재발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려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발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나이가 어리시다면 굳이 갱신형 아니더라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도 재발암 진단비 가입을 하신다면 첫 번째 암, 두 번째 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에 대해서 또 걸리고 제가 진짜 본 게 한 4번까지 재발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해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재발암에 대한 보험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